아무래도 조금 더 편한 곳, 특히 요즘은 실버타운 같은 것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비싼 서울의 집을 떠나 어디론가 가서 생활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마치 제2의 고향이 없어지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커닐 마을이라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거주 선택지라고 물어본다면 여력 있는 분들은 실버타운 아니면 내가 그대로 자립생활할 거야. 그렇지만 몸이 아파지면은 요양원 또 은퇴자 공동체 같은 거 만들어 볼까?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건강할 때는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분들이 84%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거주 환경이 조금 더 시니어 삶의 편안한 곳으로 아무래도 새집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런 곳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아예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 이런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5%에 달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누구나 다 건강 수명이 다 하고 나면 아픈 시기를 겪는데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이때는 가족과 합가 또는 근거리에 거주하겠다. 아마 가장 현실적인 얘기 같고요. 또 최근에 독립적인 시니어들은 그래 시설에 거주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시설을 짓는 것은 제한이 있고요. 실버타운인 경우도 한때는 굉장히 분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 속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아일보의 서영화 기자님께서 쓰신 이웃끼리 도우며 내 집에서 늙어가기,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데 굉장히 심도 깊게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예를 든 것이 도심 속 느슨한 시니어 공동체 비커닐, 미국에 있는 비커닐 마을 모델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영리 단체의 한 질문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늙어서 왜 이사를 가야 되지? 무조건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정든 마을을 떠나는 것인데 내 삶의 역사, 친구 정체성 이런 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미리 설계해 놓은 공동체 왜 맞춰야 되지?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은 경우에 그래서 미리 모여서 같이 설계를 하고 이러한 뜻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뭔가 허황된 꿈을 꾸는 모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것에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모이다 보니 이 비건의 경우도 뭐 의리의리한 하버드 동창생들을 주축을 하다 보니 얼마나 삐까번쩍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그러면 끝까지 몸이 노쇠화 될 때까지 지속 가능한 모델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버드를 나올 정도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수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모델이요. 비영리 단체니까 사무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액을 받지만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아니면 기획을 하실 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 자원을 끌어들이는데 뭐 대략 금액을 보니까 회원들이 그 거주하는데 이런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일은 돌봄이라든지 뭐 집수리라든지 또는 병원 동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심을 잡은 것은 재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뭐 활동이 시니어 삶을 하다 보면 스케줄이 뭐 많이 빡빡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영화 모임을 하고 화요일에는 레스토랑 모임을 하고 수요일에는 박물관 관람 모임을 하고 목요일에는 독서 클럽을 하고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필요한 부분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것을 기획해서 즉 하나의 마을 자체가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영자 씨가 뭐 독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특별한 환경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의 꿈은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버타운에 가면은 가사로부터 해방이 되고 식사도 균형 잡힌 것을 먹을 수 있고 의료가 연계가 되며 주거 환경 또한 세련되고 이게 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요. 무엇보다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공파TV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실제로 시니어 타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시니어 타운이 되겠죠. 실버 타운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버타운도 금액에 따라 서비스의 퀄리티가 또 철학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또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비컨힐에서 고민했던, 그러면 실버타운을 가기 위해서 이사 가야 되는 거야?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부탁드리게 됩니다. 제 채널에서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평소에 많이 좋아하는 우리 김수동 이사장님 경우에는 그 북한산 자락에 여백이라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신 것이 뭐 한 5, 6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좀 다른 분들이 모여서 같이 살다 보니, 물론 이 중에 끝까지 있지 않고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떨어져 나간 분들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분들은 같이 텃밭을 가꾸고,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같이 수확한 농산물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하면서 아주 행복한, 마치 동네에 친구가 있거나 동네 형이나 동생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보면 뭐 같이 어울리고 아무 때나 가더라도 막걸리 한잔 할 수 있고, 좀 불편하면 서로 도와주고, 누구 아프다 그러면 집 앞에는 음식들이 수북히 쌓인다는, 그러한 실제로 함께 사는 맛을 느끼는 그러한 여백,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조한종 그 50 플러스의 그 실장은 청라지구에 세 세대가 같이 모여서 단독주택인데요. 스페이스 다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거기서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이렇게 김수동 이사장님을 초청해서 좀 앞서가는 이웃이라는 주거 공동체 모델을 연구하고, 또 SNS를 보면은 같이 어울리면서 야구 경기도 보고 가고, 같이 어울려서 맥주 한잔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처럼 우리가 은퇴 후에 꼭 이사를 가야 하는가? 이것은 어쩌면 현재 부탁드린 많은 분들의 답변일 수도 있고요.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는 어쩌면 필수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여백이라든지 스페이스 다운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에 귀를 쫑긋하고요. 미국에서 미리 경험했던 비커닐 빌리지라든지, 또 일본에서 수많은 시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사람이란 존재는 더불어 사는 것이고, 거기에 주어지는 프로그램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보다는 같이 만들어내고, 또한 필요한 부분은 서로가 비영리단체처럼 조직화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채워가고 하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